네, 제가 그 면접 당시 면접 끝나고 완전히 이제 멘탈이 다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데 다른 센터분이 같이 이제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잘 보셨나요? 이러면서 서로 약간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도 질문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서로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꼭 붙어서 만나자고 이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입생 OT 때 갑자기 저랑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둘 다 붙어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자리 따로 마련해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같이 친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친하신데 왜 인터뷰는 혼자만 나오시는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면접 당시에 기억났던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다대일 면접이어서 저 혼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위원분들 대면하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대일 면접 경험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질문은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 질문이 아직 기억나는 게 영어로 창조성과 신뢰성 중에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이고 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 대답하는데 애를 먹었던 거 그게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KT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직자분들 저희 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꼭 영어가 아니라도 한글로라도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해보시겠지만 해보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은 영어로 하셨나요? 저는 일단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를 봤을 때 좀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만 이제 면접을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의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다음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최근 소식인 한 5개월치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좀 달달달 외워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지원자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과연 내가 가진 역량을 여기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다를 잘 정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사실 이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그 KTL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좀 그걸 면접 준비하는데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저희 KTL 트러스트라고 그 매 분기마다 그 저희 사내 소식을 잘 정리해서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 구현규지 씨가 보셨다는 그게 바로 그 KTL 트러스트라는 건데 저도 거기 들어가서 저희 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데는 많은 그 토론이나 PT 이런 건 없거든요. 딱 5대1로 딱 혼자만 들어가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유리하게 하려면 솔직하게 답하거나 그리고 순발력이 좀 있으면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이번에 하는 채용은 또 다른 형식으로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저희는 어쨌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하신 게 많았고 그리고 NCS식 그 질문이라고 할까 뭐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그 전형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NCS 틀은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 NCS 일반적인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에서는 면접장에서 이제 실무에 사용하는 규격들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걸 알아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규격이나 이제
관심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신의 기준을 잡고서 그걸 좀 생각하시다 보면은 면접장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 지식, 스펙 이 세 가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힘드니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나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자격증, 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서 자격증을 많이 구비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많이 따두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가점 있는 자격증들을 확인해서 많이 따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예전보다는 확실히 노력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이 많긴 한데 공공기관이니까 블라인드에 그 전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맞춰가고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선입견이란 거를 조금이나마 더 줄여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나면은 되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처럼 되게 신기하게도 블라인드 뽑았는데 다들 비슷한 성향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입사하고 나서도 저도 놀랐던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뭐 억지로 꾸며내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합격을 하더라도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나 내가 특정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 준비는 되게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본인에게 휴식 시간 같은 걸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산책을 하거나 본인에게 자유 시간을 줘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TL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KTL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다른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항상 해도 점수는 안 되지, 그리고 왜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라고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순간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자 공부를 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서류 전형을 시작하면서부터 면접 준비를 같이 하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데 거창한 준비가 아니더라도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준비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에 10분 정도 보고 주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